안녕하세요. 코인 탈출기의 니마입니다. 7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날씨는 여전히 덥지만 코인 시장도 뜨겁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현재 가격은 3,890만원인데요. 오늘 최고 가격 3,948만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떨어진 모양인데요. 일봉상으로 보면 지금 바닥 지점이기 때문에 다시 3,900만원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간만에 주말 불장이 아닌가 싶고요. 오늘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아마 엑시 인피니티가 아닐까 싶습니다. 7월 21일부터 22일, 23일 어제까지 엄청난 상승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제 하루만 해도 28,000원에서 54,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조정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받쳐주니까 엑시 인피니티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제 투자 내역도 며칠 전 마이너스 46까지 떨어졌던 게 다시 34%까지 약간 지금 회복한 모양이고요. 제가 이제 며칠 전에 157만원 남아 있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해야겠다 라고 지금 정한 상태에서 그 중에 125만원을 엑시 인피니티 구입했습니다. 5만원에 25개를 구입을 했고요. 지금 제가 산 가격보다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정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현재 목표가는 10만원입니다. 한때 이더리움 클래식이 그랬었죠. 5월 1일부터 5월 6일까지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에 42,000원에서 최고 20만 3천원까지 오른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엑시 인피니티가 거의 그 정도 급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런 판단에 제가 지금 구매를 했고요. 아까 54,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받고 내려올 때 저는 5만원에서 매수를 했고 현재는 9만원 마이너스이긴 한데 다시 이건 회복하고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어떤 상승 이면에는 며칠 전에 있었던 비트코인 컨퍼런스 비워드에서 일론 머스크의 영향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때는 이제 하락을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6개월을 맞아서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어떤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손 쓰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면 미국 경제에 큰 도전이 될 것이라면서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모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에 어떤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기사를 하나 보자면 JP 모건에서 암호화폐 펀드 투자 중개를 시작했다는 이런 기사인데요. 글로벌 투자은행 JP 모건 체이스가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산관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22일 보도했다. JP 모건은 자산관리 고객 기업들로부터 암호화폐 펀드 상품 5종에 대한 매도 주문을 받으라는 내용의 지침을 2주 초 자사 소속 투자 자문역들에게 보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JP 모건 고객의 암호화폐 펀드 투자가 가능해진 걸로 보인다. 코인데스크 US는 이날 JP 모건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 이더리움 신탁, 비트코인 캐시 신탁, 이더리움 클래식 신탁과 오스프레이의 비트코인 신탁 등 5가지 투자 상품 중개를 지원한다고 보도했다. JP 모건 소속 투자 자문역은 고객의 자발적인 요청에 따른 암호화폐 펀드 투자 거래만 이행할 수 있다. 투자 자문역들이 먼저 나서서 고객에게 암호화폐 펀드 매수나 매도를 권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JP 모건은 신규 암호화폐 펀드 투자 서비스를 자체 트레이딩 앱인 체이스를 이용하는 개인 고객부터 투자 자문역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고객, 초고액 자산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고객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고객은 JP 모건 계정으로 암호화폐 현물에 직접 투자할 수는 없다. JP 모건은 보도 시점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코인데스크 US는 올해 4월 JP 모건이 기관 고객용 비트코인 펀드 상품 출시를 준비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네, 이 JP 모건이 이제 골드만삭스와 함께 미국의 가장 큰 투자 은행이죠. 여기서 이제 암호화폐 펀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그레이스케일사의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이 4가지하고
오스프레이사의 비트코인 신탁 이렇게 해서 5가지 상품입니다. JP모건 이 사람들은 말로는 뭐 비트코인이 뭐 불투명하다, 안 좋다, 항상 이렇게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막상 이런 행보를 보면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관련한 어떤 상품이나 이런 서비스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미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이런 회사에서 암호화폐 관련 상품을 계속해서 만든다는 것은 그만큼 미래가 밝다는 얘기겠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당분간은 좀 단기 투자를 안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다가 엑시 인피니티에 이렇게 높은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7월 24일 단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생각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단기 투자를 굳이 분류를 하자면 먼저 스캘핑, 통상적으로 10분 이내, 보통은 이제 2분, 3분 내지는 1분 이내 어떤 초단위로 짧게 잡아서 하루에 많게는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며 매매 차익을 얻는 기법입니다. 너무 힘들고요. 판단력도 제가 부족하고 간도 작아서 스캘핑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데이 트레이딩은 뭐 스캘핑과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시간이 좀 다른데, 당일 매매 또는 일중 매매 거래라고 하며 분초 단위로 흐름을 지켜봐서 차트의 상승이나 하락에 따라 투자하는 것으로 하루를 넘지 않는 매매 방식. 이제 스캘핑이 보통 이제 10분 이내에 끝난다면, 데이 트레이딩은 일단 하루 안에 뭐 아침에 샀다가 점심에 팔 수도 있고, 점심에 샀다가 뭐 저녁에 팔 수도 있고, 아니면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하루를 넘기지 않는 투자 방식을 데이 트레이딩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고요. 스윙 투자가 있는데, 단기 추세를 타고 며칠 또는 1주나 2주 정도의 비교적 긴 단기 투자를 의미하고, 단기 투자 중에는 그나마 안정적인 투자에 속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루가 될 수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며칠, 길게는 1주나 2주 정도 이렇게 보고 하는 투자를 이제 스윙 투자라고 하는데, 앞으로 저는 이제 이 스윙 투자 쪽으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7월 달에 들어와서 했던 방식이 거의 스캘핑, 데이 트레이딩인데, 스캘핑은 뭐 몇 번 없었던 것 같아요. 10분 이내 짧게 한 것은 몇 번 정도인 것 같고, 거의가 데이 트레이딩에 뭐 속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7월 들어와서 단타를 한 횟수를 제가 세어보니까 한 83번 정도 했더라고요. 적은 날은 5-6번, 많은 날은 10번 이상씩 하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일단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요. 그리고 너무 신경이 날카로워집니다. 제가 70만원 정도 손실을 보고 난 다음에 며칠간 단타를 안 하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한 3-4일 정도 된 것 같은데, 너무 마음이 편한 거예요. 사람이 너무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것을 아직 감당할 수 있는 그릇도 안 되고, 제 삶에 너무나 안 좋은 영향들을 많이 주는 것 같아서, 나중에라도 혹시 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또 모르겠지만, 앞으로 제 단기 투자의 어떤 방향은 스윙 투자 쪽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엑시 인피니티를 이제 5만원에 구입한 것도, 보통 같으면 제가 단타를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보자면 5만원 비싼 가격에 산 거죠. 아까 마이너스 9만원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4만원까지 또 금세 올라왔습니다. 비트코인이 3,900만원대를 다시 돌파해줬고, 이 정도 자리만 지켜줘도 엑시 인피니티는 지금 굉장히 많은 상승세를 받고 있고, 제가 이제 아까 목표가가 일단 1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10만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근거가, 우리나라에서만 거래액이 3조 1천억 정도 되는데 바이낸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41달러 차트가 거의 똑같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지금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지금 엑시 인피니티가 선전을 하고 있고, 오히려 지금 다른 어떤 코인들보다 강력하게 지금 매수세를 이끌어내면서 엑시 인피니티가 시장 전체를 좀 이끌어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너무 강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제가 엑시 인피니티로 단타를 했던 가격대가 막 10,000원대, 20,000원대 이 정도였거든요. 제가 20,000원대 올라가면서 손실을 한 100만원 정도 봤죠. 제가 이렇게 5만원이란 비싼 가격에 구매를 하게 된 이유가 엑시 인피니티의 작업장에 있다고 그럽니다.
게임 많이 아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유명 게임 같은 경우는 작업장에서 컴퓨터를 몇십 몇백 대로 돌리면서 게임에서 돈을 번다 그러면은 뭐 게임 캐릭터를 키워서 계정을 판다랄지 아니면 아이템을 판다랄지 뭐 이렇게 됐는데, 제가 지난 올린 영상에서도 이제 댓글로 달아주셨더라고요. 필리핀에서는 지금 이걸로 사람들이 먹고 살 정도다. 그 인기가 장난이 아니다.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그 게이머는 자체만으로도 뭐 코인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더 그런 인기를 뭐 끌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아까 조정을 받았던 금액을 다시 올리는 중입니다. 54,000까지 올라왔던 금액이 44,000원대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이죠. 뭐 이거 10만원 간다는 것은 이제 저의 목표고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스윙 투자를 한 겁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오늘 하루 44,000원 된다고 해도 손절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어차피 제가 물려있는 금액들이 작게는 몇십만원에서 몇백만원 마이너스인 게 있는데, 그러니까 1, 2주 안에는 10만원은 돌파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 가능성을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 거고, 그리고 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는 겁니다. 5만원으로 이제 25개 구입해서 125만원에 대한 이 책임은 제가 전적으로 지고, 이게 혹시 마이너스 0원이 된다 하더라도 오늘 내린 판단에 대해서 뭐 후회하거나 뭐 그러진 않으려고 합니다. 이제 좀 이번에 이제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 이런 단타를 하면서 제가 이제 생각이 많이 바뀐 게, 그만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그만큼 손해도 볼 수 있다. 제가 5만원에 사서 10만원을 목표로 한다는 것은 제가 구매한 금액 대비 100% 수익을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반대로 그 정도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제가 구매를 한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번에 제 판단이 또 틀려서 엑시 인피니티로 더 마이너스를 본다고 해도 뭐 이번 달 아니면 다음 달에도 수익을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조금은 편하고 좀 길게 보기로 했습니다. 이 순간순간 좀 전에 뭐 5만원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또 떨어지고 있는데, 뭐 이런 거 갖다가 다시 떨어지네, 떨어질까? 불안해하지 않고요. 이거는 그냥 뭐 조정받고 다시 올라갈 거다 생각을 하고, 설사 제가 틀렸다면 판단에 대한 책임은 제가 지면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상승분이 이만큼 나왔는데 뭐 이런 조정이 없을 수는 없고요. 제가 목표한 금액대로 10만원 넘어서 뭐 더 그 이상의 금액까지 간다고 한다면 이 정도 조정이 없이 그냥 올라갈 수는 없죠. 너무 힘듭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 투자 방향을 정하고 뭔가 실행에 옮기고 나니까 속이 좀 후련하기도 하고, 하여튼 이번에 단타를 공부하고 뭐 실행해보면서 여러 가지를 겪고 또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제가 중간중간에 어떤 계획이나 목표들이 바뀌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요. 제가 아직 초짜니까 하면서 이게 아닌가 싶으면 뭔가 좀 수정도 하고 다시 계획을 세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면서, 하여튼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제껏 보지 못한 경이로운 종목입니다. 엑시 인피니티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나머지 NFT 코인을 다 끌어가고 있죠. 샌드박스나 뭐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샌드박스도 상승이 정말 괜찮은 종목 같고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도 불과 3일 전인 7월 21일 날 400원대였는데 지금 뭐 거의 900원 찍고 지금 이것도 조정받는 중인 것 같은데, 샌드박스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디센트럴랜드가 원래 전 제일 장기적 가망성이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감히 엑시 인피니티에 비할 바가 아닙니다. 실제 구현되고 있는 게임이 있고 그 게임의 결과물이 코인이라는 보상으로 바로바로 돌아오다 보니까 엑시 인피니티 같은 경우는 굉장한 잠재력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은 이제 엑시 인피니티에다가 스윙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길게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3,920만원을 넘었는데요. 일봉 차트로 보자면 4천만원대가 또 중요한 자리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슬슬 올라갈지 모르겠네요. 비트코인이 위로 조금만 싸주기만 해도 나머지 코인들을 막 금방 돌파하죠. 알트코인들은 정말 그거는 무서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워낙 덩치가 크니까 올리기가 힘들지만 알트코인은 뭐 조금만 상승세 받았다 하면 금방 막 정고점 돌파하고 하기 때문에 일단 참 그래도 오랜 기다림이었는데, 따지고 보면 비트코인이 상승한 게 작년 12월 달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개월 정도 상승을 했으니까
반대로 하락한 것은 지금 현재 한 4개월 정도 됐죠. 이제 떨어질 만큼 떨어졌고 상승분에 대한 만큼 조정을 받았으니 이제는 올라갈 때가 진짜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간만에 화끈한 주말 불장 계속 이어지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공부하러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 탈출기의 니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